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 뒤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함께 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좀 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유통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자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광주와 전남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주민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뒤 광주에서 열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하이다이빙이라는 정식 종목이 있습니다. 야외 높은 곳에서 펼쳐지는 다이빙 경기인데 경기장 입지를 놓고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물에 뛰어들기 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다이빙 선수. 선수의 준비 동작을 포착하던 카메라 앵글에 러시아 궁전을 비롯한 카잔 도심의 아름다운 시내 풍경이 잡힙니다. 2015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카잔이라는 도시를 알린 히트 상품은 야외에서 열린 하이다이빙 경기였습니다. 남자는 건물 9층 높이인 27m, 여자는 20m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하이다이빙은 일반 다이빙보다 높이가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더 높아 박진감이 넘칩니다. 보통 개최지의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열리는데 여의치 않으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 수조를 설치해 치르기도 합니다. 광주 수영대회가 수조를 설치해 치러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 하이다이빙 경기장 입지를 놓고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초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6m 수심의 수조와 다이빙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땅에 묻혀있는 각종 관과 선 때문에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풍암호수공원, 상무시민공원, 무등경기장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또 기술적인 안정성, 임시 풀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하는 문제와 선수들의 안전과 지역 홍보, 비용과 흥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하이다이빙 경기장 입지 문제. 결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15,000여 제곱미터에 가격은 250억 원대로 광주시는 개발업체와 특수법인을 구성해 매입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쉬어가겠는데요. 아침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내일 오후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내일까지 20에서 6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여전히 웃돌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3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화순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7도, 구례가 26도, 보성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뜨거운 감자인 요즘 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주뻘 되는 아이들과 동요를 부르며 율동 지도를 합니다. 어르신들의 일터인 이곳은 어린이집. 은퇴 후 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르신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참여도도 높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원에서 수업해 주심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좀 친근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현재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9%로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수는 16%, 4만 7천 명의 어르신 중 거동 가능한 5,900명이 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인 울산의 경우 이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7,600명인 것과 비교할 때 소도시로서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88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양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62개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인원수로는 734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여수의 노인복지관 2곳은 일자리 평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7일 울산광역시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활동비와 단기 고용 형태 등 노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가운데 최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침체된 광주역 주변을 되살리기 위한 도심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 북구는 오는 2020년까지 중흥시장 일대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를 위한 창의 지식시장과 빈점포를 활용한 문화공작소 거리 등 11개 특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해 정부의 지역개발 공모에 응모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고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유통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자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에 상가시설 면적을 확대하고 유통재벌을 겨냥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며 특혜성 공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숙박시설 면적을 줄이고 상가시설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광주시가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에서는 도시 일몰제 대상이 된 공원들을 시민들과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박경희 광주 전남 녹색연합 사무국장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들과 함께 광주의 도시공원들을 둘러보셨는데 어떤 곳을 둘러보셨습니까? 예, 광주 도시공원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광주의 큰 공원인 중앙공원, 중해공원, 일곡공원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대표인 강은미 대표의 안내를 받아서 중앙공원을 다녀왔고요. 6월 21일에는 환경생태학 박사인 김영선 박사의 안내로 중해공원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인 6월 28일에는 전남대 조동봉 교수님의 안내로 일곡공원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네, 공원을 둘러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2020년이 되면 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해 놓고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공원이 없어지게 되는 제도가 공원 일몰제인데요. 아직 많은 시민들이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좀 공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좀 듣고 모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원을 직접 둘러본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예, 많은 시민들께서 공원 일몰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공원을 탐방하는 중에 이제 공원 일몰제가 2020년이 되면 많은 공원
또 광주의 녹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과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아니면은 좀 감소가 되더라도 좀 광주에서 꼭 지켜야 될 곳들은 잘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좀 광주의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민간에 공원 개발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잖아요. 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더 이상 규제하는 게 법적으로 이제는 안 되게끔 판결이 났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광주의 많은 녹지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개발 방식은 사실 그 고층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건설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들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광주시 전체의 녹지나 생태계를 고려해서 꼭 지켜야 할 곳들은 어떤 곳인지 광주시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보존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일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좀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때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대선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노령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요양시설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100여 차례 걸쳐 노인들의 노령연금 3,2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간호사의 근무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 3억 4,8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폭우가 내린 구례에서 트럭과 버스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구례군 용방면의 한 터널 인근 도로에서 1톤 트럭과 버스가 추돌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례 성삼제 일대에서는 어제 오후 지형적 영향으로 비구름이 정체돼 9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가지 재료를 쓰면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중에 으뜸은 음력 6월에 잡힌 새우로 담는 육젓인데요. 올 들어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들이 물때에 맞춰 그물을 걷자 살이 통통 오른 젖새우들이 올라옵니다. 잡힌 젖새우들은 곧바로 젓갈로 만들어져 육지의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알맹이가 단단하고 굵고 빛깔이 하얗고 보기가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새우젓은 원료인 젖새우를 잡는 시기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 6월에 잡히는 육젓이 최고입니다. 산란을 앞두어 크고 육질과 맛이 좋기 때문인데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육젓의 생산 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드럼 이상의 물량이 나오는 요즘 전국 유일의 신한 육젓 위판장은 몰려든 상인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보통 일반 육젓 가격은 700에서 900만 원 선. 하지만 최상품 육젓은 250kg 한 드럼에 1,300만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로 살라는 마음 때문에 그 최고 좋은 상품을 살라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명품 육젓 새우젓은 다음 달까지 생산되며 8월 젖새우 금어기 이후에는 가을 새우젓인 추젓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의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2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5월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55%로 가장 높았고 국가별로는 중국과 동남아, 중동 지역 수출액이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가 상승과 신흥국 경기 개선에 따른 효과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일부터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휴먼시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친환경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 글로벌 리더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알리고 토론하면서 코끼리 마늘이라는 마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른 주먹의 2배 정도 크기로 자라는 커다란 마늘인데요. 기능성 성분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이 일반 마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신광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늘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마늘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비슷해 보이지만 어른 주먹의 2배 크기, 무게만 250g에 달합니다. 코끼리 마늘로 불리는 토종 마늘로 우리나라에서는 왕마늘, 대왕마늘로도 불립니다. 완전히 자란 코끼리 마늘은 마늘에서 느끼는 강한 맛은 없어 진액 제조용으로 주로 팔려나갑니다. 스코르딘이라는 성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강정이나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토종 종자지만 대량 재배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년 전이어서 우리나라를 통틀어 5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남도에서는 강진군에서만 10여 농가가 전국 생산량의 25%를 재배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의 매출이 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일반 마늘은 지금 재배를 잘하면 평당 15,000원에서 2만 원 평당 소득이 발생합니다만은 코끼리 마늘은 거기에 비하면 10배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늘고 있지만 종자량이 적어 생산 면적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2017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8월 1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홍콩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제빵과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모든 식품 관련 업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업체로 선정되면 박람회 부스 임차료와 운송료 등을 7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9월 중국 산시성에서 열리는 제5회 특색 농산품 교육박람회 참가업체를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중국 산시성은 인구가 3,700만 명으로 소비력이 있는 곳으로 전라남도는 보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는 1,200여 업체가 참여해 잡곡과 채소 등 농수산식품 7천여 품목을 전시합니다.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멀리 뻗듯하고 좌익수 따라가는데요. 담장 쪽입니다.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최영우의 시즌 17호 홈런 기아 타이거즈에게 선취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가고 높았습니다. 밀어내기 몰래. 볼넷을 이번 이닝에만 3개를 내주고 있는 강현국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 추가점을 뽑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높은 공 타격 왼쪽 높게 이 타구는 아무도 잡을 수 없습니다. 나지완의 스리런포 김기태 감독의 꽉 막혔던 가슴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2루타 하나 그리고 스리런포 하나 기아 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주자 뜁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좌중간 쪽으로 높게 뻗어갑니다. 중견수와 좌익수가 타구를 쳤는데 이 타구는 담장을 넘어갑니다. 권동의 스리런포 NC가 따라갑니다. 이제 경기는 다시 한 점 차. 1구 타격 왼쪽으로 높게 말려온다. 성공.
KCC가 이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9일과 30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를 차지하는 학교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 학력 격차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 공동 개최자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개선안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시설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 지역 8개 도시형 지역 농협은 가뭄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농협 전남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농협 광주본부와 도시형 지역 농협들은 광주 지역의 가뭄 피해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